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2월 8일 두 번째 주간 금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려했던 부분이 오늘 시장의 모습에서 나왔어요. 예고를 드렸고 11월 30일에 보니까 11월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종합지수의 어떤 우리가 레버리지 부분을 어느 정도 선에서 기다릴까, 현재 가격에서 레버리지 추천 부분들을 좀 드릴 수 있는 구간이 좀 됐으면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부분, 수급상에서 틀린 부분들, 수급상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조정파동 부분들이 다음에 지수 3000파동하고 코스닥 900포인트를 만들 원동력 부분들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박스권 상단에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보시면 박스권 상단일 때하고 박스권 하단일 때 투자 심리 부분들이 항상 역으로 움직였던 거,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주 여러 가지 이슈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서 결론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계속 퀘스천 부분들을 가질 거고, 그 퀘스천 자체가 뭐라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동성을 통해 가지고 선물 없이 동시 만기 때 어떤 차익 부분들을 위한 어떤 속임수 파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신용장은 10조 정도의 어떤 물량 부분들의 부담, 그리고 원화가 그로 인해서 1070원대에서 이제 1100원대로 올라가는 원화 약세,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원하는 가격대가 너무 강한 원화 강세 추세 부분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1100원 전후의 정도에서 그 마무리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1100원대를 안착을 하느냐, 이걸 여부에 따라서도 그 매수 시점 부분들의 대기선이 좀 빨라지느냐 늦춰지느냐, 여기에서 또 결정이 좀 되겠죠. 1차적으로 나중에 오늘 또 이 방송 하나를 또 올려드릴 겁니다. 11월 마지막 주간에 말씀드렸던 방송 부분들인데, 다음 레버리지 접근 부분들은 1차적으로 지금 보는 부분들은 2400선 정도 깨지든지 아니면 전후 가격 있죠. 이 정도 가격선에서 1차적인 지지 라인 부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가격 변동폭 부분들은 나올 수 있어요. 왜? 선물없이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장중에 변동성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현재 가격대로 횡보를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예요. 지수는 거의 답보 상태예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는. 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플러스 1% 이상의 상승 부분을 이끌어 놓고 나머지 종목을 다 팼죠. 나머지 종목을 거의 팼어요. 오늘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하루 종일 아침에 살짝 올린 하더니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양쪽에서 지금 코스닥 기관 외국인들 하면 거의 한 1000억 정도, 그 다음 현물 같은 경우에 보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한 3일 정도 해서 거의 1조 9천억대 중후반 정도 넘는 금액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장중에 계속 매도를 강하다가 막판에 또 줄였어요. 계속 뭡니까? 변동성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 가지고 뭡니까? 지수 컨트롤만 하고 선물은 위아래로 변동성 키우면서,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폭 부분들을 크게 하면서, 오늘 지수는 거의 종합지수 기준으로 답보 상태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투자 심리 부분들은 오늘 최소한 지수 한 2, 3% 정도 하락한 걸로 느낄 수도 그럴 정도의 하락 부분입니다. 대부분 코스닥 종목군들 거의 지금 다 파란색이죠. 3에서 5% 몇몇 종목군들 이 세밀화되어 있어요. 몇몇 종목군들은 받는 부분 나오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시장 전체의 수급 자체가 꼬이다 보니까 수급이 꼬인 거예요. 네, 다음 주 선물없이 동시 만기라는 그런 명제가 있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꼬인 부분들이 진행되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간 전략 부분들에서 정리 부분 하나하나씩 해 나갈 건데, 변동폭의 폭 자체를 키울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죠. 키울지 안 켜지. 우리가 내용 부분들을 파악해 놓고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걸 패스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내용 자체가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 왜 이런 사건 부분 늘려줬고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있고 여기에서 다음 시나리오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몇몇 가지의 정리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 구간으로 지금 다음 주 진입됐어요. 오늘 마침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 본격적으로 투쟁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금요일장 저녁이나 아니면 토요일장에 이제 관련 내용 부분 올려드리긴 하겠는데, 지금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 인정, 다양한 꼼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 뭐 순위파 시아파 부분들 당연히 있고, 거기에 중동 지역의 패권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약간 없잖아 져 있습니다. 미국 거기에 중국까지 약간 인바브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다음 주 FMC 그다음 350 동기 만기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그다음 외국도 금요일장에 만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변동성 장세에 계속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1월부터 계속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현금증 비중들 조정하시라는 그런 얘기 부분들 계속 코멘트를 좀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또 빠졌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현금으로 이제 차곡차곡 사가야죠. 저가 매수 부분들 톡톡톡 해가면서 그 시작된 부분들의 또 본격적인 시작된 부분들은 레버리지 매수 부분들을 자 1차 선발 때 보내겠습니다라는 코멘트로 아마 시작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천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클 때 본격적으로 활동 부분들을 좀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금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좀 드릴게요. 10조 정도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 우리가 7, 8, 9, 3분기하고 4분기 흐름 부분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일 때, 박스권 상단에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때 변동폭 자체가 강하게 나왔죠. 강하게 나오면서 약간 뭡니까? 이 하락의 절반 정도 지났을 때 또 어떤 모습이 나와요? 신용잔고가 매물이 많이 출회가 돼요. 신용잔고가.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좀 털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 다시 반등하면 또 중반 이상 정도, 3분의 2 정도 올라가면 신용잔고가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3분의, 내려갈 때는 3분의 1, 절반 이상 넘어가면 신용잔고가 매물 출회가 되고, 또 반등할 때는 반등하면서 절반도 올라갈 때까지 신용잔고가 또 출회가 나와요. 왜? 반등 나오니까 혹시 더 떨어질지 몰라도 매도 부분들 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되면 또 신용잔고가 또 늘어나는 계속 악순환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죠. 물론 아침 브리핑에서 긍정적인 부분 딱 하나를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올 2017년도 하반기 장세가 박스권 장세예요. 계속적으로 박스권 한 단계 레벨업 부분 됐지만 박스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지금 또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 와중 중에 지난번 박스권 파동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론 직접 투자 부분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만 현기증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그 물량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수가 조금 조정받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펀드 가입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펀드 가입. 여기에 이제 코스닥 활성화 방안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제 주말에 한번 현재 위치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늦춰지는 거겠지만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에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 정책 부분들이 1월 달 나오는 걸로 방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장세 부분들이 신용 잔고가 상당히 무겁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변동성 장세의 어떤 피크 부분들이 됐을 12월 달에 매매 부분들 피크가 되는 게 다음 주이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봐보세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얼마나 외국인들이 그냥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지수는 끝났을 때 보면 거의 뭐 빠진 것 같지 않죠. 코스닥은 운봉이긴 합니다만은 코스피 지수로 보면, 종합 지수로 보면 별로 빠진 게 없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받쳐놓고 나머지 종목 다 펴버렸으니까. 자, 지금 현재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어제도 마감 브리핑에서 얘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어떤 추세입니까? 실적 장세 끝났어.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빅베스 해가지고 지금 대량 유상증자 부분들 하면서 일타를 맞고, 그 다음에 지금 금호타이어 연속 거의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뭐 법정관리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그 틈에 지금 외국인들 선물 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세,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까지 지수 올려놓고 남의 종목 패고, 코스닥도 차익 부분들 하면서 위아래 변동폭, 투자 심리에 대한 변동폭 자체를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주 한 번 있는 선물 동시 만기 때 한꺼번에 다 회수하면서 진폭 자체가 만약 올화수 정도까지 크게 나오면 나머지 한 뭐 수목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 부분들은 단지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 한 가지가 뭐냐면 금요일이죠.
아까 그 무슬림 이쪽에서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혹시나 별다른 일이 없기를 주말에. 왜? 그 내용들이 나오면 다음 주에 좋은 건수가 되는 거죠. 변동폭을 키우거나 위든 아래든 간에 특히 뭐 아랫방향에도 변동폭을 키울 건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기도회를 본격적으로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이스라엘에서는 체류탄하고 미사일하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도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무슬림들이 모여서 이걸 투쟁해야 된다는 걸로 지금 어느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주말에 별다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전에 이제 11월 달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지수는 1차적인 대기 라인 부분도 2400선 저오릅니다. 다음 주 이제 수급의 변동 소폭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 하면 이 지수 폭 자체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400선 근처에서 매수 대기 부분들을 하는 그 1차 라인 부분들을 잡고 있으니까 추후에 이 라인들의 변동폭이 생기면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주후에 방송 부분들을 다시 올려드릴 내용은 11월 말에 코멘트 드렸던 지수 가이드라인 부분들에 대한 방송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해주시고, 그리고 주말에 올려드릴 내용들은 현재 장세 부분들에서 확대될 수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포인트, 이 두 가지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종목군 업종군 내용들까지 해서 한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7가지가 되는데 7가지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일단 최대한 정리가 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 이런 파동 부분들은 지난번 박스권 장세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 1년에 최소한 한 번에서 3번 이상 나와요. 물론 오늘 코스닥 쪽에 많이 빠졌습니다. 변동폭이 좀 컸죠. 하지만 현금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비중관리 부분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레버리지 쓰지 말고 현금 준비하자.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그리고 이 하락의 변동폭 파동 부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파동과 그 다음에 코스닥 900파동을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조정파동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12월 8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